피드백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내가 상황이 피드백을 할 상황이 아니라서 소리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양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성공의 필요를 위한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찰은 심도 깊게 고민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성공을 위한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요 정도까지면 충분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고찰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거 쓸 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요약문을 보면, 요약문이, 요약을 따로 한 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뺏겨왔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럼 이거 어디서 뺏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뺏겨왔는데 이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게 이제 걸려버리면 굉장히 성의 없는 요약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는 뒤에서도 본문의 요약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본문을 요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의 요약입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첫째로 뭐다, 둘째로 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역시 이제 다 띄어놨죠. 이제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띄어놨습니다. 그래도 뭐 첫째, 둘째로 구분하려고 했던 노력은 가상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요 밑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뭐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이구야, 참, 다시 요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인데, 요거 보시면 다르죠. 스타일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형식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성의 없이 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볼게요. 자, 서론 부분인데요. 요걸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부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2조에서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는 건 단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되면 대학의 필요성에서 선입견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는 대학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대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선입견이 있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대학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의문형 쓰지 말라고.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걸리는데, 여기 이거하고 그래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랑 큰 차이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인 이유가 뭔지가 좀 애매해지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꼭 가야 될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선입견이라는 단어하고 꼭 가야 될까 하고 연결시켜버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 의미하다 라는 의미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미 우리는 대학 갈 필요가 없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랑 균형이 안 맞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첫째, 둘째 요렇게 해놓고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보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하려면 의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일정 부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얘기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고찰이라는 의미도 안 되는 거고, 제목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도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거 여기 올라가야 되죠.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죠. 대학을 가서 성공한 인물하고 성공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방시험, 서울대 나왔다, 그리고 나서 BTS 만들었다, 이거 갖고는 대학이 이들에게 어떤 영감을 줬는지는 알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대학을 가서 이제 성공한 인물 하면 잡스를 두겠습니다. 애플의 잡스. 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물론 중퇴했지만 여러 가지 교양을 습득하고, 이 여러 가지 교양에서 글꼴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 글꼴에 대한 영감이 결국은 아이폰을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제 대학과의 연관성을 밝혀줄 수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을 방시혁이나 앞에 나왔던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성공한 인물을 두 명을 들고 있습니다. 맞죠? 서태지하고 정우성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능인이에요. 예술가죠. 예술가, 쉽게 얘기하면. 그럼 그런 예술가들의 영역은 솔직히 얘기하면 타고나야, 그런 교육을 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노력으로 성공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거 말고, 예능인 말고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한 인물을 찾아서 보여준다면 더 좋은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성공한 인물이든 가지 않고 성공한 인물이든 그 인물들을 한번 찾는데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데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신의 꿈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결론은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한번 이 글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게, 본문에서는 자기의 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또는 대학을 가지 않고 자기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인물 두 명씩 갖다 대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꿈이라고 나와버리면 결론이 굉장히 생뚱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지금 바빠서 너무 디테일하게는 못 보고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조언들까지 상의해서 수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